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주당의 원로 고문단에 속한 분들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노갑 선배님을 비롯해서 정대철 지금 헌정회장을 겸하고 있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정대동영 전 대표 대통령 후보,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이낙연 등 아마 한 30명 가까운 원로 고문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이 1954년에 창당돼 가지고 금년에 6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통상으로는 54년에 창당된 그 민주당의 법통을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87년 6.29 이후 그 주력 세력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파로 약간 나눠지긴 했으나 역시 법통상으로는 현재 이 민주당이 이어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권노갑 고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총재가 어떻게 민주화 투쟁을 해왔으며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해왔고, 그리하여 종당에는 두 분이 각각 순서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돕고 그리고 성원을 보낸 분들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에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 이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기지화가 됐고, 그래야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본인을 빼고 168명은 국회에서 자신의 방탄에 위한 이 돌멩이들로, 주춧돌도 아니고 돌멩이들,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지난 1년여 동안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급기야는 국가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국면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24일 단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주장이지요. 나는 단식을 24일 했다 하는 단식 호소인이라 그럴까, 단식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노갑 선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83년 5.18을 기해서 김영삼 총재가 무기한 단식하는 걸 지켜본 분들입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변 소변도 공개적으로, 그래야 23일까지 견뎌냈는데 더 이상 하루 더 넘기면 생명이 위동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인 손명순 여사의 동의 아래 그 인사불성 사태에 있는 YS에게 정맥 주사를 놓는 것으로 단식이 끝났고 23일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24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깼다고 하는데 가짜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단식을 끝내고 2, 3일 만에 검찰에 출두하는데 뽀얗게 오히려 살찐 얼굴이 돼. 그 뭐 걷는 거 약간 뭐 조심스럽게 걷는 걸로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통 야당을 지켜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야당 당수의 최고 지도자의 단식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모형이 있는데, 이른바 YS식 단식, 이것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란 걸 아마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유창훈 부장판사인가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제가 누차 다른 기회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기각은 분명히 탄핵감입니다. 기각할 수 없는 것을 기각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민주당의 주력들, 이재명을 옹호하는 주력 세력들은 기고만장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민주당 의원이 약 40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걸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리고 이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전통야당의 맥을 고비고비 지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용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각 결정 후에 하는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랍니다. 사과하라. 그 중에는 탄핵 얘기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뭘 사과해야 되느냐? 검찰 최고 지휘관인데 터무니없는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각 결정은 무죄라는 논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검찰을 쇠바트로 둔갑시켜가지고 이재명을 물라고 해가 실패했으니까 사과하라. 그리고 검찰 지휘관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거 탄핵해야 되겠다. 탄핵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내일인가 이균용 대법원장의 인준 표결이 있는데 이거 부결하겠다는 겁니다. 부결하면 어찌 되느냐? 사법부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에게 추가로 영장이 재청구되거나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이 모든 것을 아주 뭉개는 작전으로는 대법원을 제자리에 안 서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국가의 이 기능, 이 사법 기능, 검찰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것을 흐트러 버리겠다. 기강을 권능 행사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다 나와 있지요.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 수사하다가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5.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김문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은 본인하고 아주 직근 거리에서 그를 도운 사람인데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공직선거법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안면인식 장애가 그럴 정도일 것 같으면 대표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즈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대통령을 지낸 주요 정치인이 그에게 쏠려져 있는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증거인멸을 이면에서 획책한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 범행을 부인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증거인멸 획책의 우려가 있으니까 즉각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지요. 경기지사도 지내고 대통령 후보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6년 뒤의 자기 운명에 대해서 미리 예감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쏠려있는 이 모든 피의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지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잘 알던 사람까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화영 경기도지사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가 쌍방울 팀을 끼워 넣어가지고 500만 불, 300만 불 송금하고 북한의 경기도지사 이재명 초청장 보내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17차례인가 보고했다고 하는데 모르는 일이다. 그게 상식에 어긋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냐 이게. 전통 야당에 이런 대표가 있었습니까?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권노갑 상임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80년대 YSDJ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는데 이재명 같은 야당 지도자가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야당 지도자의 모델은 어디까지나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그 뒤에도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은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 민주당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생체로 거짓말투성이고 위선 덩어리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방탄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국회의원 후보가 돼가 무리하게 당선되고 그래야 당대표가 되고 대표가 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당 전체,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를 방탄에 이용했다. 김대중, 김영삼 시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돕고 전통 야당의 맥을 모든 고초를 겪으면서 견뎌낸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입을 닫고 계신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귀찮다. 또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막 귀찮다. 이런 심정에 도달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빼고 167명 국회의원에게는 그 중에 아주 또렷하게 이 사태를 지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는 논산 출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게 강경파들이 이재명 반대파를 솎아내겠다 하고 위협을 하자 김종민 의원도 아마 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상세포를 제거하면 그 암은 급속히 발전해가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의원들 숫자는 김종민, 이상민, 조응천, 그러니까 원외에는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 등이 있습니다만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는 체포동의안에 동의에 누른 사람은 한 40명 내외가 될 정도. 그러니까 고문단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다 이런저런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민주당 의원 안에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호를 위해서 그럼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손 아프고 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혜택과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건 민주화 시대에 고초를 겪어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국민적 보상도 받았고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같은 이들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습니다. 아무나 장관하고 아무나 총리하는 거 아니지요. 그 문희상 이장 같은 분은 국회의장도 하고 했어요. 그 외에도 다 이런 야당이 여당 됐을 때 그 현직 높은 자리에 다 올라서 그런 보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는 뭐냐? 국민 전체에 대해서 내가 입은 은혜만큼 그 되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야당 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재명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비겁한 자세입니다. 비겁한 자세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친애하는 선후배들도 많이 있는 여러분들 고문단에 대해서 참 이 말씀 드리기가 망설여지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명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강력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변경하도록 하는 촉구 기자회견을 금명간에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켜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